안녕하세요. 임명재 원장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백핸드에서 그 2편에서 했었던 그 백핸드에 대한 어떤 그런 현대탁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2편을 좀 보시고 난 다음에, 3편을 좀 다가오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핸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팔꿈치가 이렇게 내려가서 슈트 백핸드를 하는 그런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공에 대한 부분을 살짝 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렇게 짧게 오는 상회전 서비스 아니면 상회전이나 반회전 서비스에 대한 어, 풀리기라고 하죠. 풀릭에 대한 부분을 백핸드 풀릭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세 가지 공을 좀 볼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그냥 주는 거. 그냥 이렇게 이걸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서브에 대한 변화보다는 그냥 이렇게 넣는 거를 들어와서 그냥 가볍게 백핸드를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백핸드 하는 거를 이렇게 뭐랄까 좀 기존에 백핸드 쇼트를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레시브를 이렇게 짧게 오는 상회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을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서비스 이렇게 한 번만 넣어줘 보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볼 때는 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주는 공이니까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회전이 잠깐 먹으면 일루 튀거나 막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화해전 선수인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편에서 했었던 어떤 백핸드에 대한 부분의 손목이 조금 이렇게 좀 들어가 줘야 돼요. 백핸드는. 그래서 이 엄지하고 검지를 약간 밑으로 처지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의 백핸드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세 손가락을 다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레시브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 중에 제가 이런 분들을 좀 봤는데 들어가면서 팔꿈치가 부딪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이제 키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팔꿈치를 내리고 있으니까 막 이런 데 막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라켓을 탁구대에 이렇게 찍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핸드에 대한 부분이 커트도 마찬가지고 뭐 블로킹도 마찬가지고 탑스핀도 마찬가지지만 백핸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손목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원분들께서 보통 레시브를 하실 때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이쪽으로 주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기술은 포핸드 쪽이든 백핸드 쪽이든 어떤 코스를 보낼 수 있는 각도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쇼트 좀 한 번만 잠깐만 해볼게요. 백핸드 좀. 그럼 이렇게 약간 공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살짝 이렇게 공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이 백핸드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손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서브가 왔을 때 자 오면 손목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가볍게 플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손목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시면은 지금도 저도 손목을 안 쓰죠. 이 백핸드 이게 레시브 할 때 플릭이 이 손목이 사용되는 거는 지금도 되게 강하게 회전 자체가 이렇게 화회전이 먹으면 이게 손목이 사용되면 벌써 펑펑 튄단 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자, 손목을 끝나고 난 다음에 손목을 한번 봐보세요. 이 손목을 전혀 안 쓰죠. 근데 안에서 손목을 쓴단 말이죠.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이 어느 정도 좀 되고 나면 손목을 한번 더 넣어볼까? 그죠? 이게 약간 더 넣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손목이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거예요. 이게 나가는 거에 대한 손목이 아니라 안쪽으로 얼만큼 들어가냐.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약간 이렇게 세워서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뭐 약간 뉘어서 그냥 위에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술적인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동작은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세워서 들어가는 동작이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딱 세게 치려고만 하시고, 그죠? 근데 공을 회전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쓰지 않고 스윙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는. 들어가서 톡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들어가죠. 이렇게. 톡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스윙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스윙이 어떻게 보면 쉐이크 핸드의 기본적인 백핸드 스윙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그냥 일자로 뻗는 스윙이 쉐이크의 백핸드 스윙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쇼트 할 때도 보면은, 자, 백핸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넣는 게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냥 앞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약간 열어주는 거예요. 타다, 이렇게. 공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죠. 타다. 짧게 한번 줘보세요. 타다. 그죠? 타다. 이렇게. 타다. 이렇게. 타다. 근데 우리 회원분들은 왜 스윙이 이렇게 못 여냐면은 손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절로 갈 것 같으니까 거의 어때요? 이렇게 그냥 일자로밖에 못 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자로 넣는 스윙에서 그 화회전, 백회전에 대한 어떤 회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짧은 볼, 이게 상회전에 먹는 거라든가 또 백회전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리시브들이 많이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짧은 풀리기라든가 치키타라든가 이런 기술도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 여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하다가 약간 치키타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곡이 다르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여기서 밑에서 딱 이렇게 하다가 약간 손목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공이 어때요? 이렇게 휘죠? 그냥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 공이 이렇게 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손목 자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죠? 그럼 뭐 이렇게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로 휘게끔 오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만들어줘야지만 어떤 백핸드에 대해서 요게 몸에 배줘야지만 나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어떤 이런 스윙이 나와야죠. 이런 스윙. 이렇게 열어주는 스윙. 그래야지 여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각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절로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고 이게 손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나중에 어떤 그런 동작이라든가 이런 연습을 통해서 치키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짧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죠? 발 부분으로 발끝을 이렇게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코스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되게 부드럽죠. 느낌 자체가.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분들하고 가끔 이런 연습도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그 쇼터 들어와서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떨어뜨려요, 이렇게. 아니, 그런 식으로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 보면 약간 이렇게 손목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약간 걸고 나갈 수 있겠죠. 조금씩 손목 자체를 탁구대 위에서 하는 거니까 이 손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 선수 출신이라 이 공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연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냥 그 어떤 뭐 변화에 대한 것보다 어떤 틀이 좋아야 된다는 거.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틀이 좋다라는 거는 이분은 뭘 해도 요령만 배우면은 나오겠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틀이 나쁘면 그 기술을 전체적으로 손목은 몇 도로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틀을
이 백핸드 쇼트에서 틀을 잡으셔야 돼. 이거부터 브로킹부터. 쇼트 그냥 해보세요. 이 브로킹부터 앞에서 다 이런 느낌으로 이게 상대방 공을 이렇게 받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디펜스가 이렇게 받아내는 거. 앞에서 다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이렇게 다 받아내는. 그 다음이 공을 잠깐만요. 공을 살짝 이거부터. 그러면 이런 틀이 딱 잡히면은 이분 백드라이브 잘 거겠는데 딱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쇼트를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럼 백드라이브를 백드라이브 잘 거지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점이 좀 생기죠. 왜냐면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백핸드의 어떤 기본 틀 자체가. 그러니까 틀을 잡아놓으면은 틀을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틀을 뭘 하더라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뭘 해도, 뭐 롱볼 백드라이브를 해도, 뭐 이런 것도 해도, 뭐 이런 것들 해도, 뭐 붙어서 이런 걸 해도 이게 어떤 틀이 잡혀 있으니까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 자꾸 입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이 틀을 잡아야지만 아까 짧은 볼에 대한 플릭도 이런 느낌 자체가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안 오시거든요. 이게 여기서 스냅 자체를 탁 쓰면서 톡 이런 느낌이 안 나시거든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이 딱 먹으면 벌써 여기서 반응을 팍 한단 말이에요. 딱 박힌다든가. 근데 이게 되면 이제 약간 커트를 짧게 한번 줘보세요. 커트를 짧게 주면은 여기만 쭉 봐보세요. 아까 전에 다시 짧게 주면. 그럼 요 정도 소목만 해도 되잖아요. 이게 회전이 안 깎이니까. 근데 커트가 봤을 때는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조금 더 넣어서 해주는 게 이게 치키타예요. 이게 지금 넣어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치키타죠.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그죠? 이렇게 들어가. 그죠? 이렇게 들어가. 이게 되게 어떤 틀만 잡아주면은, 그죠? 틀만 잡아주면은 모든 기술이 다 하나씩 입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편에서 보여드렸던 백핸드에 대한 기술의 기본 틀을 여러분들께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라켓 각도가 몇 시 방향 정도 될까요? 그냥 시계 방향으로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이게 9시면은 못해도 9시까지만 하잖아요. 못해도 다 백핸드 한번 그냥 백핸드 브로킹을 할 때 못해도 9시 정도 방향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9시까지 해도.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7시를 좀 넣어준다. 그러면 7시 넣어주니까 밑으로 지금 이게 이렇게 좀 처지겠죠. 그럼 처진 상태에서 그냥 긁어만 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회전이 먹는다고 이렇게. 알아서. 밑에서 박자. 그렇죠. 박자. 다시. 가볍게. 자, 이 3편에 이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짧은 볼에 대한 플릭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공이 커트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어떤 각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굳이 뭐 이런 서비스라든가 상회전을 굳이 뭐 이렇게 많이 넣어서 이렇게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상회전이라든가 회전이 많이 없으면 그냥 한 요 정도 아까 말씀드린 한 7시 방향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톡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 뭐 여기서 걸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걸어도 되잖아요. 뭐 이런 그 회전이 없는 공들에 대한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커트가 좀 먹는다. 그럼 들어와서 조금 더 넣어주면 돼요. 이게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그죠? 넣어서 이렇게, 그죠? 되게 그냥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더 늦춰갖고 뭐 이렇게도 맞아.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어떤 고도의 어떤 기술들이 좀 이렇게 입혀지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만 조금 이게 기본기를 잘 다져만 놓으시라는 얘기죠. 이명재 관장이 얘기하는 백핸드에 대한 현대탁구에 대한 어떤 기본 틀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에서는 잠플레이도 안 되고, 또 짧은 플릭이라든가 어떤 치키타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입히기에는 너무나 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무리가 되고 그래서 가장 가벼운 거부터 그런 각도에 대한 거라든가 어떤 스윙에 대한 부분, 스윙이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씩 조금 열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공을 쓰다듬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의 어떤 스윙을 잘 잡아주시면 플릭이든 치키타든 커트볼 드라이브든 뭐 떨어져서 어떤 하프발리든 여러 가지 어떤 백핸드에 대한 기술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틀 자체가 잡혀져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또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입혀주는 것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뭐 2년 걸릴 거를 한 6개월 만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적응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백핸드 연습을 잘못 하시면 또 전체적으로 다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백핸드 자세에 대한 부분을 자꾸 체크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또 우리 선수들 하는 거 이렇게 백핸드 하는 거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좋은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백핸드를 이제 2026년도니까 현대 탁구에 대한 백핸드를 좀 몸에 익히고 조금씩 기술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커트볼 백핸드 드라이브, 네, 탑스핀이죠. 커트볼 탑스핀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